그래서 이 이야기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멜로가 요즘 극장에서 보기 힘든 날이 올지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또 소중한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연출하신 조은성 감독님을 비롯해서 저희 배우님들이 오셨어요. 심희섭 배우와 박수영 배우님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원래 전혜진 배우님이 당연히 응당 오시기로 하셨고 너무 이 만남을 기다리셨었는데 약간 건강이 좀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네, 바로 직전에 지금 못 오게 되셔가지고 아쉬움을 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으로 이제 전혜진 배우님을 만나시고 전혜진 배우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또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까지 많이 들려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또 토크 때도 이렇게 만나 뵈면 좋을 것 같고 그날을 좀 기다려보면서 오늘은 나와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적 공장의 감독인 조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혜진 씨하고 아까 이제 오후에 통화를 했었는데 네. 거의 목소리가 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오늘 여기 오시려고 이것까지 와주셨는데 네. 너무 못 오게 돼서 너무 아쉽다고 꼭 죄송하다고 좀 말씀 꼭 전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쉽지만 어쨌든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면서 심희섭 배우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 역할을 맡은 심희섭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남콩 역할을 한 박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은 굉장히 씩씩하신 말투여서 네. 영화 쪽에서는 비록 아쉽게 퇴장을 하셨지만 예, 그러니까요. 말투 씩씩한 건 희섭 씨가 씩씩하지. 영화 지금 또 보셨죠? 네네. 네, 어떤가요? 저 되게 감독이 계셔가지고 감독이 계시니까 말씀해 주셔야죠.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되게 걱정했는데 네, 어떤 걱정을 제일 하셨는지 만들 때 그런 좀 약간 논의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저예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극장에 걸린다는 것도 기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네. 항상 이렇게 쫓기듯이 하면서 이렇게 찍고 자리를 네, 비켜가고 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했었어요. 그 여건 안에서 과연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을까? 감독님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네요. 아주 감독님을 믿고 있었는데 네. 제작비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제작비. 네. 역시 현장에서 짬바가 있으시니까 이 제작비로는 괜찮은 영화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괜찮은 영화 나올 수 없다가 아니라 괜찮은 영화 나오기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수영 배우님께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걸 감독님도 좀 알고 계셨고 알고 시작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도 그랬고요.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사실은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촬영할 때 저희 PD님이 항상 아침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날 되면 네네. 감독님 네. 눈을 뜨자마자 슛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일정이 너무 빡세서 저한테 이제 계속 그러니까 거의 자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예. 그냥 그래서 사실 희섭 씨도 저희 운전면허 네. 장면은 하루 반나절인가요? 하루 만에 찍었는데 네. 이제 오전에 찍고 오후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오전에 못 찍었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너무 이제 그 다음 촬영이 전 촬영을 잊게 만들 정도로 많은 현장 공장이었군요. 네. 말씀대로 네. 이제 박수영 배우님 말씀대로 막 쫓기듯이 찍으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심희수 배우님 네. 일종 면허는 네. 그럼 없으신 거? 아니 있는데 워낙 네. 오래돼가지고 네, 다시. 따고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촬영 장비가 세팅된 그 앞에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아 그렇게 됐는데 거의 까먹고 한 거랑 없는 거랑 네.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뭐 실제로 근데 긴장이 많이 됐어요. 네, 네. 실제로 4번 떨어졌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번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네. 네. 그래서 거의 촬영을 잊고 그냥 긴장하듯이 찍었어요 진짜. 네. 그 감독님이랑 수영 배우님께서 좀 걱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심희석 배우님은 사실 걱정 플러스 또 이렇게 또 한편의 책임감 주연 배우로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좀 해고하시는지 촬영 때와 그 좀 이렇게 개봉하기까지의 불안 이런 거를 좀 들어볼게요. 아 근데 제가 뭐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되지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사실 감독님 처음 뵀을 때도 그리고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도 캐스팅이 이렇게 꾸려졌을 때도 그냥 즐거운 마음이었거든요. 좀 철없이 그냥 이게 따뜻하고 물론 이제 좀 그런 아닌 장면도 있지만 따뜻한 영화를 좋은 분들과 찍을 수 있겠다는 설레임에 네. 그래서 즐겁게 기대를 했고 막상 현장에서는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 저는 즐겁게 찍었던 터라 네. 이분들이 왜 걱정하고 있는지. 나 눈치를 보이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오늘 혜진 씨가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음, 정말 저는 그냥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어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막 그 영화 안에서도 그게 좀 녹아들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아마 이제 그 어쨌든 한 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께 제가 이제 그 멜로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진 시기예요라는 말씀을 처음 이제 그 관객분들한테 드리면서 인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일까? 그리고 사랑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졌다? 그 장르에서 좀 멸종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 어떤 마음으로 좀 처음 이 영화를 시작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일까요? 원래는 다른 시나리오를 이렇게 공포물인가요? 이런 걸 좀 쓰고 있다가 역시나? 네. 너무 안 풀리니까 이제 그 좀 가볍고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이야기가 좀 그런 걸로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제가 사실은 저 그 경비나 이 얘기들이 제가 네. 그 예전에 단편 영화 찍고 빚이 너무 많아서 한 1년 반 동안 실제로 공장에서 이제 경비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 과정이랑 이제 그런 답답했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지금도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여기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하고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그런 심정들이 좀 생각이 네. 나고 아 그럼 요거를 주인공을 이제 그 이렇게 골키퍼 전직 축구 선수인 복서라는 이름의 이 친구로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서 그런 친구가 이런 데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 현실에서 좀 헤어나갈 수 있을까? 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도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구원이나 뭐 그러니까 희망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만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께서 이제 그 자동차 공장에서 네. 일을 하시었다는 걸 이제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계속 감독님은 이제 그 일을 병행하시면서도 영화를 만들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셨을 테고 네. 시나리오도 좀 개발을 하고 계셨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왜 근무하시면서 네. 복서가 운전면허 이렇게 보잖아요. 네. 되게 좀 시간이 많이 남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 시절에 네. 예, 저한테는 좀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네. 뭐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죠. 예, 시나리오도 좀 쓰고요. 아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원리는 어쨌든 이제 그 베이스는 그 공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쓸까 이런 것들에서 출발하셨을 텐데 거기서 이 이야기에 나온 건 어떤 접목되는 어떤 사건이랄까 캐릭터랄까 이런 것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수영 선배님이 그 하신 낙봉 역할도 낙봉이요? 실제로 이제 저의 근무 사수였던 분 이름이 사실은 낙봉이에요. 실제로 이제 네. 실제 캐릭터고
훨씬 못생겼죠 그분이.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까지시고 배가 나오시고 또 사투리를 굉장히 심하게 쓰시고 네. 실제로 이제 도박을 좋아하시고 아, 네. 예 그러셨다가 집도 날리시고 차도 날리시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복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제가 시골에 그 네. 어떤 그 비디오 가게의 네. 주인이셨는데 이 시골과 너무 안 어울리시는 네. 그 저기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른하고 되게 무료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표정을 갈 때마다 항상 봤었는데 결국에는 6개월인가 8개월 후에 이제 네 다른 분을 만나셔서 그 지역을 이렇게 뜨셨더라고요. 영화는 좀 약간 마지막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이 좀 떠오르고 이제 복서 캐릭터로 쓰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도 생각이 나고 네. 또 이제 낙동문과도 생각이 나고 사실은 좀 굉장히 그 원래 있으셨던 분을 좀 베이스로 해서 시나리오를 네. 좀 쓰게 되고 얘기를 만들게 됐죠. 네. 그럼 낙봉역 말고 복서 캐릭터 같은 경우도 좀 힌트가 됐던 인물이 있었나요? 복서는 사실은 뭐 그냥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저의 좀 어떤 좀 다른 반영이지 않을까. 뭐 제가 축구 선수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 뭔가를 하고 싶거나 이러고 싶은데 이제 그게 좀 좌절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남자.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 이름이 신복서라고 실제로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또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얘 이름은 언젠가 내가 써먹어야지 뭐 이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캐릭터에 이제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복서라고. 또 그 친구분도 싸움을 못 하시는. 예, 그분 아버님이 원래 골프 선수여서 아, 자식을 골프 선수로 키우고 싶어서 복서라고 지으셨는데 전혀 못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좀 그 이야기를 그 얼개를 만들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들 어디서 좀 힌트를 얻으셨을까? 너무 사실 영화 보면서 실제로 정말 저곳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소소함을 주는 인물들이어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감독님 공장에 다니시면서 월급도 받으시면서 영화의 아이디어도 모두 좀 얻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희수 배우님은 처음 네. 너무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복서라는 인물 이름도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역경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멜로로 시작했다 액션으로 끝나는 네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처음 제안 받고 좀 어떤 느낌이셨을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랑 조금 상반되는 캐릭터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장면 찍을 때만큼의 처절한 마지막 장면이 될 줄 몰랐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몽글몽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서도 그렇고 그 복희와의 만남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대하는 어떤 이 사람의 태도 그리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끌렸던 것 같고 그 모습을 감독님한테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낙봉과 이제 어떤 관계도 사실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또 마침 수영 형이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전에 작품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어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기대게 되고 까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 케미가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호흡이 잘 맞지 않았나. 형은 뭐 모르겠어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혜진 씨랑 현장에서 정말 그냥 복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하고 뭐 그렇게 캐릭터로서 몰입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계속 만나고 접근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영화 안에 녹아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대 이상으로 저도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이렇게 너무 제가 안 한 건 아니고 네. 네. 아니, 감독님께 그러면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심희석 배우를 좀 캐스팅하시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사실 심희석 배우는 1999 연애 같은 예전 작품 때부터 그 스크린에서 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순수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간의 장르 영화에서 다양하게 그 연기 변주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사실 최근에 다음 소위에서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어떤 그런 애환을 가지고 있는 그 콜센터 직원, 그러니까 팀장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굉장히 반갑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면을 좀 심희섭 배우에게서 보시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셨고 제안을 하게 되셨을까? 네. 사실 제가 영화를 오랜만에 찍어서 이제 배우들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다 처음 뵙게 된 분들이고. 아, 네. 전혀 모르셨다. 네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흔들리는 물결이라고 또 심희섭 배우의 대표작이죠.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미지가 이제 사실은 좀 되게 좋다 이게 남았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 그 캐스팅 디렉터 하시는 분이 그 희섭 씨를 이제 추천을 딱 읽어보고 희섭 씨 어때요라고 할 때 그냥 그때 그 영화 생각이랑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서 뭐 그분이면 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이제 해서 만나게 됐죠. 예, 만났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표정이나 뭐 인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이분이 복서를 하시면 되게 잘 하시겠다. 네. 예, 이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복수와 복희의 그 멜로 라인도 하나의 축이지만 지금 심희섭 배우가 현장이 굉장히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박수영 배우와의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복서의 주변에서 그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감독님이 얘기하실 때는 캐릭터 설명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패가 망신하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좀 망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배우가 가진 어떤 그런 그 분위기, 무드, 배우에게서 오는 그런 그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나쁜 캐릭터 보셨을 때 박수영 배우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일단 이름이 낙봉이라는 게 네. 뭔가 이렇게 좀 낙천적이고 사람이 그냥 물렁물렁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낙봉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시나리오 볼 때도 그러니까 이게 할 게 되게 많겠다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의 시나리오가 허술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뭐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애드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좀 그런 어떤 허용치 여유치가 되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희섭 씨랑도 또 합을 맞추니까 뭐 워낙 편한 사이니까 네 이것도 뭐 연기가 아니라 그냥 실제처럼 그냥 희섭이랑 저랑 만나는 것처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고민이란 걸 안 하거든요. 그냥 현장에서도 다들 어떡하지 걱정할 때 그냥 정말 해맑았어요. 그냥 재밌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됐죠. 저희한테는. 복수한테는 너무 어울리는 캐릭터네요. 실제 심희섭 배우 모습이. 예. 해맑은. 그냥 해맑았어요. 다들 이거 어떻게 해놓고 어떻게 고민할 때 혼자 해맑고 그냥 네. 초코파이도 먹고. 제가 원래 전혜수 배우님 안 계시니까 물론 이제 좀 약간 아프시긴 하지만 뒷담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앞에 심희섭 배우님을 두고 약간 앞담화를 하는 약간 이런 토크가. 이거 칭찬 아닌가요? 칭찬. 예. 수시에 이제 해맑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역할이 사실 이제 배우님 저는 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영화에서 이제 그 배우님을 기억하시는데 주로 장르 영화에서의 그 타짜에서의 공이삼촌 생각나시죠? 네, 그 영화로 그냥 한국 영화계 스크린에 족적을 남기셨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주로 개장, 소장, 네, 직책 있는 역할들 굉장히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역할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이제 배우님한테 받아들여지기에도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좀 매력적이셨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성격이 세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연기하기가 그냥 뭐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인물. 그러니까 뭐 다른 역할들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역할은 거의 다 소시민적인 역할인데. 또 이거는 그 소시민 중에도 더 소시민적인 역할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노름을 할 줄 모르거든요. 네네.
전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고수. 예.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아마추어 타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타짜와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예, 예.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타짜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투 치다 돈 따면 어떤 기분일까 한번. 근데 이제 그게 뭐 파토가 나긴 했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감독님 그 심희석 배우와 마찬가지로 네. 또 이제 그 잘 알지 못했던 배우인데 네. 박수영 배우님을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캐스팅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는지. 네, 소개로 만났고요. 아이고 박수영 선배님이야 사실은 말씀대로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제 네. 그 조연으로 굉장히 많이 출연을 많이 하셨고 연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그다음에 이 낙동 역할이 누가 어울릴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왜냐하면 그 희섭 씨가 복서와 복희의 이제 딱 중간자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실 분이 누굴까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제 수영 선배님을 처음 아마 저희 고깃집에서 뵀었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이렇게 시나리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고깃집에서 밥 먹으면서 네. 그냥 이렇게 보고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때 역할 얘기들이랑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볼 때 그 저희 영남 역할로 나왔던 이제 그 박재철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항상 그 수영 선배님 저 위에도 있네요. 저기 와 있는데 아 배우님 네. 그 다른 데 안 가고 이렇게 연기하는 걸 항상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여기서 계속 보고 네. 있냐 그러니까 수영 선배님 연기하는 거나 동선이나 이런 거 배울 게 너무 많다. 힌트를 좀 네, 얻어가시려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 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그 자기 역할 끝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가고 이제 그 연기하시는 거 보고 사실은 저도 이수영 선배님 물론 다른 배우분들도 연기하는 맛을 보는 게 좋지만 네. 그 관록과 여기서 오는 연기를 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낙봉이 그 이제 사투리를 쓰거나 이런 말투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코믹한 요소를 더해주잖아요. 그거는 배우님께서 좀 설정을 더하신 건지 아니 아니면 원래 시나리오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네네. 사투리 있었는데 근데 진짜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사투리가. 왜냐면은 그냥 어설프게 흉내 낼 수 있지만 네. 진짜 그 지역 분들이 들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말이 꼬인 적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네. 그 고민이 사투리가 제일 컸었고 그리고 재철 씨는 감시를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잘하나 보세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두고 보자 약간 네. 네. 부담스러우셨겠어요. 부담스럽죠. 네. 네. 어쨌든 네, 배우님 어떤 마음이셨을지 나중에 한번 제가 따라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감시였다. 아니면 존경의 인이었습니다.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네. 이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고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드라마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아까 이제 이 영화가 멜로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가 좀 약간 익숙한 지점들이 있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영화 보면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복서나 복희가 꿈꾸는 게 뭐 대단한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있는 이 갑갑한 현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 내 마음을 낫게 해주는 어떤 삶을 꿈꾸는 거. 실제로 복서는 심장이 아프기도 하고 복희는 또 이렇게 마음을 좀 닫고 사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되게 초록물고기의 어떤 그 인물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뭐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기도 한데 낙동이 같은 경우 군대에서 나와서 그냥 좀 돈 좀 벌어보자 하다가 파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정말 모든 것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이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이런 좀 이야기의 얼개 같은 것들이 아까 이제
실제 감독님 경험 거에 바탕을 두기도 하셨지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 어떤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진짜 초록물고기 같은 조금은 좀 정통적인 그 영화에서 좀 힌트를 얻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감명 있게 보고 또 이렇게 봤던 영화들이 처음에 시나리오 나왔을 때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네, 좀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그런 네, 네. 부분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불륜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내 맞고 사는 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의 한반장의 대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셌었어요. 네, 굉장히 좀 훨씬 더 세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보셨던 분들이 우묵뱀이 사랑 같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고, 초록 물고기는 한두 분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세 분으로 이제 네, 세 분. 네. 근데 그 아마 이제 우묵뱀이 사랑 같다라고 하거나 이제 이랬을 때의 그 정서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선인적인 사랑이고, 그다음에 그게 되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우리 안에 익숙하고 정말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긴 하지만 소시민적인 사랑이고, 그다음에 어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이렇게 그 어떤 동료선상에서 좀 이렇게 그런 정서나 감정들을 좀 같이 보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화들을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봤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 자체가 이제 그렇게 좀 그런 형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이제 황반장 얘기 나왔는데 그 안에서 황반장의 캐릭터는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계급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 정말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 등을 돌릴 정도의 딜러처럼 그려지지는 않고 오히려 평범하게 좀 묘사하려는 그런 캐릭터 설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반장도 나뽕이처럼 실제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주변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 좀 네. 네, 이분도 네, 있었어요. 밝히셔도 되는 거죠? 예, 실제로는 훨씬 더 이제 센 분이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그 이제 복서가 뭔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장벽처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정을 했었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거나 이런 그 소시민적인 것들 살아갈 때, 뭐 물론 영화적일 때는 빌런들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아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거지만 정말 엄청난 벽으로 다가올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엄청 세게 하지 않아도 뭐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복서나 복희 그다음에 낙봉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원래는 훨씬 더 센 장면이 많았는데 그 저희 그 승도 씨가 보기보다 여리셔서 네.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처음에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얼굴은 되게 못되게 생기셨거든요. 처음에 뵀을 때 되게 좀 반대적인. 승도 씨가 진짜 섬세해요. 네. 그 생긴 것 같지 않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요리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쉴 때 혜지 씨한테 동치미 담그는 법, 김치 빨리 맛있게 담그는 법 간단하게 그런 걸 되게 관심 있어하고 좋아해요.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의 엣지 있는 연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치미 담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셨군요. 현장은 되게 화기애애했던 거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하네요. 네. 심희석 배우님께 이제 그 삼각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건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을 너무 앞서 나가면은 이 영화의 모양새가 무드가 좀 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의 멜로를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 가는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연기를 할 때 톤을 잡을 때도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실 정사신으로 간다던가 내지는 더
과학의 애정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 순간에도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어떻게 좀 설정을 하고 어떻게 좀 연기를 하셨는지. 이게 2년 정도 된 아주 좀 기억이. 그때 당시에 이제 봉고차 안에서 홍관장과 둘이 대화를 나눈 장면들에서 많이 그 복서의 심정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장면들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고, 이제 홍관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없나 뭐 이런 지점들,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복수의 태도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흘러감에 있어서 어떤 큰 사건이라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복수가 캐릭터가 또 그런 좀 관객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성격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덜어주지 않았나 싶고, 네. 감독님께서도 뭐라고 하죠? 감독님한테 토스했어요. 네. 기억이 좀. 이 복서와 복희의 관계, 그 멜로의 그 적정선을 어떻게 좀 연출하려고 하셨는지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게 불륜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저는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썼어요, 사실은. 그냥 그 되게 어리숙한 남자가 우연찮게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여자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네. 안아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이미 보시는 분들은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이제 설정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진하게 가야 되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이렇게 이 영화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첫사랑 같은 느낌이 좀 두근대고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더 중요했고, 그래서 사실은 혜진 씨의 역할이 굉장히 그 중요했었죠. 네네. 예, 그 혜진 씨가 보시면 저 예고편에도 있지만 그 처음에 이제 복서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신복섭니다 할 때 네. 사실은 시나리오상에는 그냥 복희예요, 김복희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요 이제 악수를 이렇게 내밀 때 악수를 받을 듯이 하시면서 그 컵을 들고 복희예요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건 선을 약간 그쵸. 룰을 지키는. 혜진 씨가 이미 룰을 거기서 이미 결정을 해놓으셨고, 그런 이제 그 본인의 룰들을 그렇게 지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그 설정들을 굉장히 많이 좀 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거기 이제 저희 시나리오에 있는 거에 덧붙여서. 네. 그럼에도 영화 안에서 감독님이 이 불륜임을 굉장히 그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이제 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랑을 가능하게 자꾸 만들어주려는 메신저 역할은 낙공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네 뭐, 유부녀야 이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이 네, 대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둘 사랑을 또 어떻게 좀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로서 낙공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뭐 걱정인데 얘기는 하는데, 쟤네가 유부녀긴 유부녀인데 복희라는 아이가 보면 참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복수 만나면서부터 이제 아마 좀 뭐 밝은 모습도 보고 하니까, 그래 이게 누구 하나라도 행복한 게 낫지, 뭐 그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둘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썸 타고 있을 때 옆에서 힘든 역할은 다 낙공이 한 걸로 박수영 배우님께. 근데 왜 낙공이랑은 눈이 안 맞나요, 복희랑은? 잠깐만. 그 상황도 좀 의심을 하셨던 거예요? 하면서 좀 그런 의심은 들었었어요. 아니 낙공이도 이렇게 좋았는데. 그럴 수 있네요. 네, 감독님께 얘기를 좀 그런 관계 설정. 그러게요. 그걸 조금 한번 사각관계로 해볼 걸 그랬는데 제가. 저희가 시간이 쫓겨서 그런 얘기까지 못 드렸어요. 네, 녹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멜로로 빠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낙공이 츤데레 역할로 이 멜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복수란 그 인간을 아마 낙공이 뭔가 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네, 예. 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로. 예, 네, 그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정말 공장 같은 느낌, 그 공장에 있는 삭막한 그 회색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여기 대부분 인천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어떤 느낌을 좀 가져가고 싶으셨고 로케이션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저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공장이 섭외가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거든요. 아, 네. 일단 감사합니다인데 네. 원래는 되게 이제 벽돌식의 예전 60년대 건물 같은 그런 공장들이 인천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고 뭐 4, 50년대 그런 되게 큰 공장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분위기가 좀 맞겠다 싶어서 열심히 섭외를 했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남 이 공장 장면은 대부분 다 충남 당진에 있는 공장 두 군데 공장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걸 이제 한 공장처럼 보이게 이렇게 동선을 좀 짜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의 공장이 저 시골에 되게 그 넓은데 뭐 떨렁떨렁 있는 이제 그런 공장들이에요. 그 공장들이 보면 그쪽들은 조립식으로 바로바로 지은 거라서 느낌들이 얘를 붙여놔도 쟤를 붙여놔도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옛날에 뭐 한 5, 60년대, 4, 50년대 그런 벽돌식 공장에 주는 정서도 좋긴 하지만 이런 공간에 뭐 이런 배경도 되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인천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그 실제로 다큐멘터리 인천에 예전 좀 이렇게 개발되지 네네네. 않은 그런 곳들을 활용을 한 작품을 찍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네. 인천에 대한 것들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으로 복서의 공간을 좀 만들고 싶으셨는지.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저희가 촬영을 대부분 했던 곳이 인천 중구 원도심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충남의 석교천하고 당진 이쪽인데 그 인천 쪽은 제가 한 2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네. 이제 그 동네의 공간들이나 좀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배경 자체가 또 충남이랑 인천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봐줬던 곳들을 사실은 대부분 이제 저희 영화에 이렇게 갈아 넣은 거죠. 아, 네, 여기 정말 좋아, 여기 정말 좋아 이런 것들만 제가 아끼고 아꼈던 공간들인데 이제 또 그런 공간들을 데리고 가면 또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나 캐릭터는 실제로 이제 그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다큐멘터리 힌트를 얻어서 그 로케이션지를 좀 설정을 한 게 있어서 감독님의 전작들이 여기서 좀 녹아났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큐멘터리가 그 하반기에 개봉을 하거든요. 그때 보시면 저희 영화에 나왔던 공간들이 또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 있는 그 이제 흙먼지 날리는 데는 원래 저희가 시나리오상에는 뻘밭이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피디님하고 한 며칠을 계속 이제 인천 서해부터 해갖고 뻘밭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이제 기존의 영화에서 이제 나왔던 장면들이 좀 많고 네. 좀 특색 있는 다른 곳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거기가 이제 인천의 만석부두라고 네. 폐선들을 그 폐쇄장 같은 곳이죠. 폐선들을 이제 다 해체하는 이런 곳인데 처음에 갔는데 거기가 막 그 먼지가 이렇게 발만 이렇게 해도 확 날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쇳가루에 모래가루에 뭐 그 무슨 저기 중금속 가루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있던 그냥 곳인데 모래가 아니군요. 예, 그냥 모래면 그렇게 날릴 수가 없어요. 예. 한 7, 80년 묵은 네. 그런 중금속 가루와 모래와 뭐 흙과 뭐 여러 가지가 섞인 곳인데 이게 뻘보다는 사실은 여기가 훨씬 더 이 영화의 정서상 훨씬 더 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로 그 촬영지를 선택을 했고 저희 영화에서는 사실은 가장 그 최적의 장소였지 않나. 지금은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해서 배우님들 나중에 그
그 개싸움할 때 얘기 듣듯이 심희석 배우님이 자기 그 장면 너무 촬영할 때 힘들었다. 그거는 보통 모래가 아닌 것 같다. 무슨 모래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에서 밝혀진 거는 그게 모래가 아니라 뭔가 중금속이 켜켜이 쌓인 거라고 합니다. 배우님께도 그때 그 촬영 현장에서의 그 액션 그 투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짝 좀 들어볼게요. 네. 아 이게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일단. 아 일단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해 떨어지지는 무조건 찍어야 되니까. 근데 막상 또 그 뭐 승도 형님이나 저나 이렇게 액션을 뭐 이렇게 철저하게 맞춰서 이렇게 막 한 게 보다시피 아니거든요. 그냥 때려 맞고 그냥 계속 맞는 건데 저는 근데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맞는 거. 그냥 일로 와 이거 해 그러면은 그래서 맞고 때려 맞고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아닌 거예요 모니터. 그래서 근데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확 날리면서 막 그냥 뭐만 해도 막 팍팍 뭐 날리니까 뭐 그림 너무 좋으니 감독님이 아 계속 웃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흙먼지 아니라니까. 저 빼고 다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뭐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뭐 열심히 했고 또 잘 나온 거 보니까 또 싹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요. 지금은 기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중분 소품. 네. 귀한 거 마셨다고요? 그래. 귀한 거 마신 거지. 아무나 못 마셔. 좋다고 지금 이렇게 네. 그런 얘기하시는. 네. 아마 이제 이 영화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광을 좀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촬영 현장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들 생각해보면 사실 대관람차가 정말 엄청난 소품이자 이 영화의 분위기를 결정 지어주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로 활용이 되는데 그때 정말 최대한 흙먼지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안에 그 서정적인 것들,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비주얼과 소품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대관람차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관람차는 제가 좋아해요. 대관람차 타는 걸 좋아하고. 네. 특이하시죠. 예, 대관람차가 그 인천에 가면 월미도 들어가는 자기부상 열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 밖에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뭔가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래서 둘이 어딘가 이렇게 탈출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상에서도 사실은 여행을 가고 싶거나 어딜 떠나고 싶을 때 사실 못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럴 때 탈출구 역할을 해주는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그런 대관람차가 주는 이미지와 그다음에 대관람차 안에 탔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타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이렇게 설레임이 좀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 때문에 이제 대관람차를 이제 시작과 끝에 이 두 사람의 어떤 도피처 혹은 이 두 사람만의 안식처, 뭐 탈출구 같은 느낌으로 좀 살리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을 좀 했었죠. 대관람차는 사실 이제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출구이기도 한데 그렇죠. 또 한 번 출발을 하면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이 둘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장치로 활용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영화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해 주시고요. 또 영화 평도 같이 나누실 이야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줄 되신 분 마이크. 네, 영화 참 잔잔하게 잘 봤고요. 그 목서가 극 중에 보면 이제 보통 매너도 없다가 나중에는 트럭까지 몰고 싶어 하는데
그 꿈을 갖다가 꾸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복서 얘기 먼저 드릴게요. 아 일단은 그 복희는 이제 집에 처음 가서 황 반장한테 이제 깔보임 당하고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냐부터 시작된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트럭을 너무 하고 싶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꿈의 이른 복서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복희 때문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면허부터였는데 하다 보니 트럭이 눈에 띄고 공장에서 이제 그 트럭과 마주하는 장면들을 아마 부각시켰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뭐 좀 의미별로 하자면 그런 게 아마 복서를 더 캐릭터를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됐고 트럭과 복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좀 동화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께 그러면 약간 그 제가 감독님 설정하신 이유를 좀 네, 부연 뭐, 설명을 좀. 저도 비슷하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대화 되게 비슷하다. 배우가 느낀 게 이게 더 맞으니까. 딱히 그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군요. 근데 가장 좀 현실적인 그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가 사실은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원래 했던 직업이나 이게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된 건데 본인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언젠가는 난 여기를 탈출을 하고 싶어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이제 그 계기를 준 게 사실은 이제 복희인 거죠. 그 정말 보도방을 하고 싶냐, 뭐 이제 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봐주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너 이제 어떡하냐, 뭐 이 정도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아마 됐을 텐데 네. 그런 어떤 뭐 트럭 운전사가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뭔가 지금 당장 꿈을 꾸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운전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꿈이 트럭이고 네. 이제 뭐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거가 있고 좀 또 이제 그 수익이 좀 있어야 그렇게 그렇죠. 좀 마음을 더 쓸 수 있다는 생각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계산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혼자서. 네. 또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질문 듣고. 영화 잘 봤고요. 그 다음 소일 때 이제 신희석 배우님하고 박수현 배우님을 뵀었는데 이번에 또 낭만적 공장에서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복수 입장에서는 사랑이 되게 낭만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꽤 낭만적이지 않고 또 낙공 입장에서는 인생이 되게 낭만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꽤 그렇게 인생이 낭만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을 지금 약간 낭만적 공장으로 좀 5글자로 표현한 것 같은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서 삶을 5글자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어렵네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이 영화 제목이 낭만적 공장이고 이제 그 영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지금의 삶을 그죠? 네, 지금의 삶을 5글자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네. 처음 하신 분이 제일 네, 시간 타이밍으로 보자면 네,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리한 위치를 제 맘대로 그러면은 박수영 제가 선빵인가요? 네, 그렇죠. 네.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의 삶을 5글자로. 5단어로 네, 네, 5글자. 5글자요. 네. 5글자. 5글. 네. 궁금하네요, 진짜. 퀴즈 전문이신가 봐요. 아집은 신혼. 네, 뭐 부연 설명 해주실래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까지는 신혼.
누구 말로는 7년까지가 신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정확히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신혼. 네. 그래서 그 아내랑 같이 영화도 보러 왔는데 네. 그 갑자기 그런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니까 네.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막 들어가는 게 아내가 있으니까 뭔가를 잘 던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썩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답을 드려서 아직은 신혼 써. 이렇게 아니요.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신혼. 그 끝이에요? 네. 아, 아직은 신혼. 네. 뒤는 점점점으로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높이 있으시면 안 되고 네. 지금 5글자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의 상황을요. 저도 박수영 선배님 살짝 이때면 지금 연애죠? 뭐 이 정도. 네, 박수. 네, 여기서 사랑이 피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의 연애가 이 영화에 힌트를 주신 건 없으셨던?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희숙 배우님. 지금은 솔로. 저는 사실 듣자마자 그냥 아프지 말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뭐 딱히 네, 뭐 지금 상황에 뭐 빗대어서 생각한 건 아니고 네. 글쎄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또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냥 아프지 말자가 아프지 말자. 네, 지금 뭐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되고 싶다. 알겠습니다. 아직 신혼이시고 또 이렇게 지금 연애 중이신 감독님과 네, 배우님 사이에서 아프지 말자로 아프지 말자 아직은 신혼. 네, 지금은 연애 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낭만적 공장인데 사실 이제 그 영어 제목은 처음 이제 크레딧 펀치 드렁크 러브가 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동명의 영화가 있기 때문에 좀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좀 질문 드리자면. 원래 저는 되게 간단하게 로맨틱 팩토리로 하자. 낭만적 네, 공장이니까. 그대로. 네. 예. 그리고 원래는 좀 시나리오 쓸 때 제목을 공장이 나오니까 사람 네. 얘기니까 사랑의 공장으로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랑 공장이면 네.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되게 오감이 좀 이상해서 자기들이 오시기가 힘들어요. 사랑의 공장. 예,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이제 두 남녀의 낭만적인 이야기, 낭만적 공장이라고 그 제목이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지었고 영화 제목은 사실 뭐 비슷하게 로맨틱 팩토리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반대를 했어요. 펀치 드렁크 러브를 제가 워낙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PD님이 해외에 내려면 튀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거는 두 번째 이유고 사실은 이게 복서가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순간에서 이제 영화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그리고 권투 선수고 권투 선수가 이름이 복서고 죄송합니다. 복서고 축구 선수예요. 네, 축구 선수 죄송합니다. 네, 축구 선수 때 이름이 복서고 네. 이런 어떤 이제 권투 선수가 맞았던 그런 것처럼 사랑에 빠져서 오는 순간들이 어떤 그런 현상 같다라고 해서 물론 워낙 걸작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로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좀 해주셔서 네. 저도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실 그 현재의 어떤 갑갑함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어떤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면에서는 맞닿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의 의지가 100% 들어간 제목은 아니라고 하는데 인상적이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줄 감독분. 자, 엄청 막 큰 질문은 아니고 그냥 복서가 그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연애가 잘 안 풀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잘 풀렸던 건지 아니 너무 네. 그 복희가 첫사랑인 건지 너무 첫사랑같이 너무 귀여우셔서 네네. 그 복서의 전사를 한번 파헤쳐보는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남복분이었는지. 그거 진짜 저 생각을 안 해봐. 그게 뭐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 복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니라 복서가. 아니 같이 보더가 동생도 오빠 우리 연애 안 할래요. 그것처럼 약간 그냥 복서 순수한 모습을 그래도 귀여워라 하는 여자분들이 계셨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복서는 좀 스스로 조금 내가 아픈데 뭐해 연애는 이런 무슨 이런 태도를 조금씩 갖지 않았을까 하다가 이것조차 뛰어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로 시작되지 않나. 네. 그 복서의 그 과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독님한테 여쭤봐도 감독님도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베끼시면 안 돼요. 심희석 배우님. 일단 배우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이제 좀 비슷한데 그 본인의 여건이 이렇게 왜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어릴 때부터 좋아서 또 그런 거보다 사회에 나오거나 이럴 때 어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연애를 하시거나 뭐 결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래도 좀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봉인이 풀린 게 이제 복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와 이런 것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그렇죠. 본인이 서 있던 그 사실은 그 골키퍼 이렇게 그 복희가 그 저기 어디지 부둣가에서 손 벌리고 있던 사람 손 이렇게 들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이제 복서인데 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동질감과 처음에 관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뒀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복서 성격상 뒤로 후퇴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복희가 좀 전진할 수 있게 여지들을 좀 준 거죠. 사실은. 네. 사실 이제 그 복희 같은 사람이 많으면은 살기 너무 힘들 것 같고 복서한테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것 같고 분명 성격이 인프피 막 이런 아이로 시작되는 성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영 배우님은 그냥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낙봉의 전사를 좀 어떻게 지금까지 왜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도박만 하고 살았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이제 극 중에 원래 배를 탔었고 거기서 모은 돈으로 이제 살다가 이 공장까지 이제 경비까지 오게 됐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했었다가 이혼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뭐 기력이 아빠였는데 이제 연락 두절됐다거나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고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처리가 됐다. 그렇게만 저는 그 낙봉의 전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박수영 배우님이 연구를 철저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독님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과 또 이렇게 낭만적 공장 그 공장 안으로 좀 들어가서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궁금증도 풀리셨기를 바라면서 또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필요한 영화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많이 좀 그 SNS에 소문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오늘 토크 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영화 찍으신 지 또 2년 정도 됐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영화 보시면서 또 새로운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이 영화 다가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인사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가 2021년에 아마 이제 완성을 다 네.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그렇죠. 예 터지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작은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는 이제 공개하거나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화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작은 영화들, 독립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국가의 지원, 제작 지원이나 배급 지원이 아니면 사실은 이 극장의 개봉이나 이런 것들을 꿈꿀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됐었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개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들이 있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언론 배급 시사 할 때 기분이 좀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언론 배급 시사까지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그 일반 시사를 또 하고요. 근데 사실 오늘은 유료 시사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평가받는 자리가 요 자리가 아닐까. 네. 그 언론 배급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관객분들이 이제 그 유료로 오셔서 직접 이 배우분들이랑 저희 영화를 보러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평가들이 좀 굉장히 냉정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진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기도 하고. 네. 어쨌든 사랑의 공장이 아니어서 제목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만드시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관객과 만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오셨는데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석 배우님. 저는 네, 영화 재밌었거든요. 그 찍은 지 좀 되다 보니까 좀 객관화가 됐다고 생각을 네.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뭐 재밌게 보셨다면 그냥 옆 사람 옆에 계신 분한테 추천 한번 이렇게 워낙 극장 요즘 티켓값도 그렇고 가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밌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배우님이 이제 호소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옆에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시나리오일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전혀 낭만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낭만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재미는 있다 생각해서 네, 주위에 조금 터뜨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낭만이 좀 사라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낭만적 공장에서 낭만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땀나네.